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를 거주는 커피아재입니다. 오피스 바리스타 도전하기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메리카노와 개인의 취향입니다. 앞에서 에스프레소를 이용해서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제 사무실에서 에스프레소와 뜨거운 물로 동료들에게 아메리카노를 제공해 보셨다면 각양각색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오피스 바리스타가 만든 아메리카노가 너무 연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은 너무 진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아메리카노의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음료에서 농도는 짙고 연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진하게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연하게 즐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도에 대한 선호도는 국가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농도가 연한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보다 진하게 즐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높은 거를 선호를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노의 농도가 1.15에서 1.3% 사이의 농도를 즐긴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 이보다 약간 더 높은 농도인 1.2에서 1.45%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좀 더 추운 북유럽인 같은 경우에는 유럽인들보다 더 높은 농도인 1.3에서 1.55%를 즐긴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농도에 대한 조사는 아직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은 미국인들보다는 약간 진한 커피를 선호하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1.2에서 1.45%를 한국인들도 선호를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메리카노의 농도, 즉 커피의 농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커피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커피에 대한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는 수질 측정에 사용하는 TDS 측정기라는 측정기를 이용을 합니다. TDS 측정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두 개의 금속 탭이 있습니다. 금속 사이에 걸리는 전기의 저항 정도를 이용해서 액체 안에 녹아있는 이온의 양을 측정을 합니다.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에서 150ppm 정도의 이온 농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연수라고 해갖고 물에 녹아있는 이런 이온 성분이 적습니다. 반면에 유럽이라든가 중국같이 석회질 토양 같은 경우에는 녹아있는 이온의 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TDS 측정기로 측정하여서 500ppm 정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음용을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온이 많이 녹아있는 물을 보통 저희들은 경수라고 부릅니다. 녹아있는 이온의 양, 즉 수질을 측정하는 TDS 측정기를 이용하여 아메리카노의 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TDS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은 커피에 녹아있는 성분의 10분의 1 정도의 양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TDS 측정기로 1000ppm 정도라고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0.1%지만은 측정 가능한 양이 10분의 1이기 때문에 커피의 농도로 환산하였을 적에 1%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에스프레소를 이용하여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경우에 특정 농도를 어떤 방법으로 맞추면 좋을까요? 에스프레소와 뜨거운 물을 부어 갖고 측정기로 측정을 해도 되지만은 시중에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의 농도는 7에서 8% 사이에 위치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더 높은 농도를 만드는 바리스타도 있긴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7에서 8%로 계산을 하는 게 편합니다. 오피스 바리스타 본인이 사용하는 에스프레소의 농도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은 이 TDS 측정기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프레소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TDS 측정기로 측정을 하였을 적에 정확한 값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굴절 방식을 이용하는 커피 농도 측정기를 사용하여야지만이 정확한 에스프레소의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농도가 7에서 8%인 경우에 만약에 에스프레소 대비 뜨거운 물의 비율을 1대 4의 비율로 가져가게 되면은 7%인 경우에 1.3%로 농도가 낮아집니다.
됩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의 농도가 8%인 경우에 4배 희석을 하면은 1.5% 정도로 농도가 낮아집니다. 5배 희석, 즉 에스프레소를 1로 했을 적에 5배의 뜨거운 물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 7%의 에스프레소를 사용한 아메리카노는 1.1%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8%인 경우에 1.25%가 됩니다. 미국식으로 농도를 연하게 즐기는 경우에 에스프레소 대비 뜨거운 물을 5배를 사용하시면 되고, 좀 더 진한 커피를 원하시면은 4배 혹은 4.5배의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4배로 희석해 갖고 농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에 에스프레소를 담겠습니다. 잔에 담긴 에스프레소의 양이 한 이 정도고 4배를 희석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잔에 한 이 정도까지 뜨거운 물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4배의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4배 정도의 희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위해 먼저 샷글라스에다가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에스프레소의 배 분량의 뜨거운 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의 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 방법은 TDS 측정기에 전원을 넣고 측정하고자 하는 커피에다가 담궈 주면 됩니다. 그런데 TDS 측정기로 측정을 하여 보면은 값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TDS 측정기에 온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온도를 측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온도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측정하는 농도 자체도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측정할 적에 어떤 룰을 갖고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통 권장드리는 룰은 측정기에 탭을 담고 한 30초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값을 읽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만약에 30초 이전이라도 값이 안정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의 값을 읽어 커피의 농도를 측정하셔도 됩니다. 4배 희석한 커피 같은 경우에 측정기로는 한 1200ppm 정도가 나오는데 1.2%의 농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배로 희석한 경우에 1에서 1.05% 정도의 농도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두 커피를 한번 마셔보면, 연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은 한 5배 정도의 뜨거운 물로 희석하는 게 좋고, 진한 커피를 즐기시는 분은 한 4배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오늘 아메리카노를 만들 적에 사용한 머그컵 같은 경우에는 투명 컵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4배라는 개념을 쉽게 눈으로 볼 수 있지만은, 사무실에서 투명하지 않은 컵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저울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저울로 에스프레소의 무게를 먼저 재고 난 다음에 추가할 물의 무게를 계산을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원하시는 농도의 아메리카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